스포츠. 네, 오늘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2020 도쿄 패럴림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교민이신 윤관영 씨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윤관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포츠와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2006년 일본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해 현재까지 15년간 도쿄에서 거주 중인 윤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도쿄올림픽 기간 때 KBS 라디오팀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단의 훈련 및 시합 그리고 인터뷰를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 패럴림픽도 KBS 방송단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저희 담당 PD 김세슬아 PD와 또 일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디어 패럴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달 7월 23일에 도쿄올림픽이 매일 반대 시위가 열릴 정도로 반대하는 일본 국민이 약 60%라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올림픽 개막 후에 이왕 하는 올림픽 잘해보자라는 의식으로 국민들이 변했고, 그런 의식이 패럴림픽 때도 이어져서 주 경기장과 각 시합장, 주변 차량 통제 등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 때만큼의 열기는 아직 아니지만 주간 방송사 NHK에서는 패럴림픽 개막전 관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고요. 특히 올림픽 때와 같이 일본 내 국민 아이돌이라 불리는 아라시 멤버 2명을 특별 MC로 내세워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패럴림픽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아직 올림픽 때만큼의 열기는 아니지만 올림픽 때 같이 패럴림픽 초반에 일본의 메달러시가 나온다면 더 열기가 오를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달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메달러시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아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열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때는요, 저희 취재진들이 미리 경기장마다 예약을 해야 됐고 또 출입증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제약이 있어서 네. 많이 불편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패럴림픽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 시합이 있는 시합장 부킹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취재단 분들이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패럴림픽 때도 올림픽 때와 같이 전날 부킹 후 당일 오전에 지금까지 약 30에서 50% 정도만 취재 승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 초반이라 확실하게 장담은 못 드리지만 선수단 취재단 규모가 올림픽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올림픽 때만큼 심하게 제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취재진들은 좀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어떻게 개회식 다녀오셨나요? 예, 어제 운 좋게 KBS 취재분들과 직접 개막식 공연을 보면서 개막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크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축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었고요. 네. 보는 내내 누가 제 옆에 와서 저분들은 몸 어디가 불편한 분들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비장애인 분들과 다름없는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면서 감동과 함께 존경심이 저절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출이 멋져서 정말 집중하면서 봤었습니다. 예, 올림픽 때보다 규모도 작아졌고 각국 취재단들도 크게 줄었고 또 무관중으로 열리다 보니 주경기장이 다소 썰렁한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요. 일본 현지 반응은 올림픽 개막식보다 훨씬 좋았다.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다 등의 반응이 많은데요. 일본 평가는 패럴림픽의 테마 We have wings, 한국어로 우리들에게는 날개가 있어에 걸맞는 일관성 있는 연출성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어제 저도 그 개막식 특집 프로그램을 이렇게 중계하면서 봤는데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아주 재밌게 잘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2주 가까이 네. 윤관영 씨가 이제 패럴림픽 현장을 또 누비실 텐데 네네. 어떻습니까? 본인도 이제 도쿄올림픽만큼이나 기대감이 크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도쿄는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 사태 상황에서 패럴림픽이 개최되었는데요. 일본 현지 국민들은 대부분 패럴림픽을 응원하지만 긴급 사태 중 개막이라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때와 같이 일본 선수들 메달러시가 나오면 일본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여담이지만 제가 어제 우연히 NHK 직원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올림픽 때와 같이 패럴림픽 때도 선수단 취재를 위해 도쿄에 오신 KBS 방송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올림픽 때와 같이 동등하게 패럴림픽 선수단 취재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방송단 분들이 한국에 출국할 때까지 무엇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KBS 방송단과 함께 패럴림픽 선수단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네. 저희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러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끝날 때까지 예. 끝까지 또 좋은 또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교민이자 KBS 현지 방송단의 방송 제작과 취재를 돕고 계신 분입니다. 윤관영 씨 연결해서 도쿄 패럴림픽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님들 정말 멋지시고 존경합니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는 것까지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메달도 꼭 따주세요. 파이팅! 화이팅! 패럴림픽 화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패럴림픽 파이팅. 네, 2020 도쿄 패럴림픽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패럴림픽이 어떤 경기인지 이제 대충 다 알아요. 예전에 패럴림픽이란 단어보다는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였을 때 지금과는 정말 현저히 그 관심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아세요. 그렇죠. 특히 네. 특이 종목까지 다, 보치아 이런 종목 다 아세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지만 이 두 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설명을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네. 저는 이제 말을 조금 줄이고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실 한 주 쉴 뻔했는데 네. 두 분들이 워낙 만능이라 또 불렀습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중계도 개막식 중계도 잘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보면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예? 어제 1시간 동안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도쿄 연결해서 윤관영 씨랑도 얘기를 했고 네. 저도 이제 어제 특집 방송을 했는데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은 감동의 깊이가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좀 더 집중하게 보게 됐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라는 표어로 이제 개막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복을 이제 좀 약간 미를 뽐내기 위해서 한복 그렇죠. 스타일의 약간 단복을 입고 분홍분홍하게 맞습니다. 분홍저고리 입고 네. 이 개막식에 82번째로 입장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 기수로는 말씀하신 보치아의 최혜진 선수가 경기 파트너인 어머니랑 같이 이제 기수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그 개회식 공연들이 장애인들이 이제 꾸민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윤관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림픽 개막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림픽 개막식이 물론 의미는 있었지만 너무 좀 처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개막식 같은 경우는 패럴림픽은 조금 더 분위기를 살린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네. 들기도 했습니다. 완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정영을 PD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확실히 좀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네.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그 주제 하에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라인 그리고 그런 어떤 휠체어를 탄 소녀가 세상을 향해서 힘찬 날개를 펼치는 그런 네. 장면.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전부 다 참 이 가슴 뭉클하게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네. 우리 선수단의 모습도 물론 이제 보이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올림픽 때처럼 그러니까 너무 방송에서 좀 짧게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선수단이 좀 보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네.
원래 입장하는 자리가 있고 좀 행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나라 자리까지 가는 동안 꽤 행진 거리가 있었을 텐데 네네. 카메라가 그 딱 들어오는 입구에만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요. 비춰주고. 네. 그렇죠. 그게 좀 정말 아쉬웠어요. 네. 예. 참고로 이제 제가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을 이제 중계를 했던 입장에서 네. 항상 정해져 있어요. 모든 나라가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화면을 비춰주도록 이게 이제 프로토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계 방송이 네. 이번에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아쉽긴 했습니다. 아쉬운 나라가 또 이제 지금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이 선수단 대신 국기만 입장을 했어요. 그렇죠. 선수단 입장에서 전체 5번째 순서로 아프가니스탄이 등장을 했고요. 네. 아프가니스탄이 국기가 등장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뭐 관계자들이라든가 뭐 취재진들이 모두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좀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번 대회에 이제 나서기로 했던 이 아프가니스탄의 여자 태권도 선수 그리고 남자 육상 선수가 이 카불 공항을 통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공군기를 타고 유럽의 이제 한 국가에 특정 국가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받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런 네. 어떤 이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게 된다면 이 곧장 이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개막식뿐만 아니라 이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분들께서 뭔가 이런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천에 있는 이 장애인 종합훈련원이 폐쇄가 된 상태였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또 이동 동선이 이전 기존 패럴림픽과 다르게 제한되고 이런 경우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런 제한된 동선을 따라가는 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올림픽 때도 숙소가 좀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패럴림픽 선수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숙소 관리랑 컨디션 관리, 선수들에게는 또 루틴이라든가 컨디션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지금 또 일본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올림픽 때보다. 네, 올림픽 때보다. 그렇다가 네. 보니까는 좀 이 선수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문제가 이제 현지에서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참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번 대회에 나선 선수들의 이 땀, 눈물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 지금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디션 관리가 변수일 텐데 그 보치아 국가대표 노영진 선수가 건강 문제로 귀국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래 9회 연속 금메달을 도전하는 종목이 보치아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노영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귀국을 하게 됐어요. 네. 팀 닥터가 이제 진료를 봐서 이제 근력 기능 저하에 따라서 만약에 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낙상이라든가 또 척수에 더 큰 손상이 올 수도 있는 맞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몸 상태를 만들고 왜냐하면은 이 선수 생활을 당장 오래만 할 건 아니니까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귀국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제 소견이 나와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 그렇죠. 다행인 게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선수 파이팅입니다. 네. 보치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9회 연속이라는 게 사실 말이 9회 연속이지.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안 놓친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양궁 우리나라가 이제 비장애인 스포츠로 보면 이제 양궁과 그렇죠. 이제 동일한 네, 그런 그러네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 이 패럴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오랜 시간 세계 최강으로 군림한 그런 종목이죠. 이 보치아라는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슬치기랑 컬링을 합친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뇌성마비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는 구기 스포츠입니다. 이게 이 공을 굴리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네네. 이제 가로 6m, 세로 12.5m의 매끄러운 바닥에 표적구를 놓고 가까이 던진 공에 점수를 부여해서 승부를 겨루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구슬치기랑 컬링이 믹싱된 그런 종목이다. 네. 한마디로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표적구 근처로 보내거나 아니면 네. 거기 있는 공을 이렇게 상대방 공을 쳐내거나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보치아에 메달이 꽤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BC1부터 BC4까지 장애 등급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개인전과 이제 페어전, 그러니까 이제 단체전 이렇게 총 3가지 분야도 열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 하나씩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리우 패럴림픽 때 이제 개인전 금메달을 따는 이 BC3 종목에 정호원 선수가 또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개막식 때 기수로 들어왔던 최혜진 선수도 강력한 메달 후보 중에 한 명이고 예. 참고로 보치아의 경기 일정은 오늘 28일 오전 9시 반에 이 BC4 종목 개인전 예선을 시작을 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28일 오전에 네. 알람 맞춰놓고 TV에 아침부터 켜놓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네, 금메달 응원하겠습니다. 뭐 보치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파견한 선수단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역대 원정 패럴림픽 대회로는 최대 규모 선수단이 출격을 합니다. 그렇죠. 네, 선수로는 86명 그리고 임원이 73명을 더해서 총 159명이 이제 출격을 하고요. 이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이상을 따내서 종합 20위에 드는 게 이번 대회 목표입니다. 금메달 4개보다 더 딸 수는 없나요? 더 딸 수 있다고 지금 그 대표팀 내에서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국제대회도 많이 못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최소한의 이제 목표만 이렇게 잡았는데 네. 선수들의 어떤 목표나 의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면은 충분히 이 이상의 목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수단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후부터 TV를 보니까 중계가 계속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탁구 경기도 받고 수영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죠. 이제 수영에서는 리우 패럴림픽에서 3관왕을 했던 우리나라의 조기성 선수가 와우. 원래는 이제 자유형이 주종목인 선수인데 이번에 평영에 또 이제 출전을 했죠. 네. 평영에 출전을 해서 이제 메달을 따진 않았지만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이야. 이어서 이제 또 조원상 선수가 이제 수영에 마찬가지로 출전해서 조원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패럴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시원섭섭하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어서 이제 탁구 예선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휠체어 농구가 조금 전부터 이제 8시 조금 전 8시 35분부터 이제 스페인과 경기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네. 이 휠체어 농구가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에 시드니 대회 때 네. 출전하고 나서 21년 만에 본선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또 어떤 결과 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20년 동안은 다 예선 탈락을 했나요? 네, 지역 예선에서 이제 탈락을 그래, 했죠. 그렇죠. 네. 참고로 이 휠체어 농구 같은 경우는 이 본선행을 이끌었던 한사현 전 감독님이 지난해 9월 이제 투병 끝에 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이제 감독님에게 메달을 바치고 싶다 이런 약간 정신력도 잘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정신력으로 사기가 올라서 네.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휠체어 농구 파이팅이고요. 아까 수영 얘기하다 잠깐 말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그 개막식 방송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분이 140 몇 개 한 종목에 140개가 넘는 메달이 걸려 있다고. 저도 이 원고 준비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잘못 전체 본거 메달이겠지 아닌가. 했거든요. 패럴림픽 전체 메달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영이 146개가 걸려 있고요. 육상이 167개.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뭐 한 2배 이상의 네. 금메달이 이제 걸려 있는데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 장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이 세부 종목이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금메달 숫자가 많고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오늘 출전했던 조기성 선수를 비롯해서 네. S14의 강정은 선수, 또 네. S14 같은 종목의 이인국, 이주영 선수, 조원상 선수까지 총 5명의 선수가 이번에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네. 보치아 선수는 BC1에서 BC4 네. 그리고 수영 선수는 S4 뭐 S14 네, 맞습니다. 그 영어와 숫자가 뒤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수들의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그 수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타팅 블록부터 수영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선수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본인이 스타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점프를 못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네요. 뭐랄까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시켜놨고 같은 세부 종목 안에서도 당연히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경기력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치를 통해서
이 어떤 정도의 장애를 가진 선수만 출전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장애의 숫자 앞에서 이제 뭐 BC 1, 2, 3, 4 있었고 수영 같은 경우는 S14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장애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BC 뭐 그리고 뭐 TF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종목의 이름이죠. 이니셜을 딴 맞습니다. 네, BC니까 보치아니까. BC 네. 보치하고 네. 이게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네. TF로 나오는데 육상은 두 개가 있잖아요. 흔히 이제 트랙을 도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드 경기라고 해서 투척. 아마 던지기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이 두 개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뭐 WH 이렇게도 나뉘어져 있고. 네. 야, 그래서 종목이 많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네. 메달 숫자도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339개의 금메달이 올림픽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도쿄 패럴림픽은 이보다 200개가 더 많은 5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고요. 539개.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패럴림픽 고유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림픽에는 없는 이 장애인 스포츠에만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골볼이라는 그 종목이 골볼 있습니다. 있죠. 골볼. 네네. 이게 그러니까 골볼. 소리가 나는 공을 이제 상대 팀의 골문에 넣는 그래서 네네. 조금 축구랑 비슷한 축구에 가까운 건가요? 거의 네, 네. 그 그림만 보면 약간 축구 승부차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 굴려가지고 넣는데 안대로 눈을 딱 가리고 있고 공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 청각에만 의존해서 공을 맞거나 세게 굴려서 넣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종목이죠.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도 눈을 가려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 장애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수들이 모두 이렇게 빛을 차단하는 안대를 모두 착용하고 경기를 하는 게 네. 이 골볼이죠. 이야, 재밌겠네요. 보치아도 패럴림픽에만 있고 네, 골볼도 패럴림픽에는 있는데 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볼을 한번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정말 이게 그 순간에는 사실 답답한데 이 경기를 하고 나서의 그 느낌이 정말 이 좀 묘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선수들의 어떤 그 뭐 긴장감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좀 느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그런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 탁구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단이 가장 메달을 많이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탁구에 파견된 선수들이 가장 많아요. 총 19명이나 되고 14개 출전 종목 중에 최대 규모인데 08 베이징 패럴림픽 때는 7개의 메달 중에 금메달 하나 그리고 런던 때도 메달 9개 그리고 이번 대회 때는 이번에 그 넘어서는 두 자릿수의 메달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패럴림픽 선수들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이번 대표팀의 막내가 우리 올림픽 때는 신유빈 선수가 막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탁구의 막내가 있습니다. 김창기 선수, 윤지우 선수. 둘 다 이제 00년생입니다. 2000년생. 어리네요. 이 두 선수가 약간 그 탁구의 신유빈처럼 막내 신드롬을 한번 일으키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 신유빈 선수와 맞붙었던 한팔 탁구 선수 나탈리아 파르티카 선수가 패럴림픽에도 출전을 한다고요? 네, 패럴림픽과 올림픽을 같이 나온 게요. 네.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부터 4회 연속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대단한 선수가 선수네요. 역대 패럴림픽에서만 메달 8개를 따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애 등급 10에서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5연패입니다. 그만큼 이 패럴림픽에서는 정말 절대 강자로 꼽히는데 이 올림픽에서의 도전도 참 대단했지만 이번 패럴림픽에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또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선수들의 도전도 눈길을 끌지만은 이 장애인 사이클 대표팀의 이도현 선수를 조금 또 주목을 해봤으면 하는 좀 그래서 좀 이도현 선수요? 이도연 선수. 이도연. 네. 이 선수가 과거에 육상도 했고요. 네. 사이클도 했고 평창 패럴림픽 때는 노르딕 스키로도 나와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본 것 같아요. 네, 전 종목 그를 완주를 하는 그런 또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과연 이번에 또 어떤 투혼을 발휘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이클의 이도현 선수까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네. 자, 이 소식 끝으로 2020 도쿄 패럴림픽 이야기 나눈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재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